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6장 힘과 운동의 두 번째 파트에 관한 문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5장에서 힘과 운동 1파트에서 이제 힘들 중에서 수직항력, 무게, 수직항력, 장력에 관한 문제들을 풀었었는데요. 이제 6장에서는 마찰력하고 저항력, 공기저항력, 그런 것들이 포함된 문제들을 풀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1절의 내용이고요. 난이도가 쉽게 되어 있는데, 자, 그림에는 6kg의 토막이 정지 마찰계수 0.6인 60도 각도의 비탈에 놓여 있다. 힘 F가 비탈 위로 작용한다. 자, 토막이 비탈 아래로 미끄러지기 직전에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하는 거죠. 이러한 비탈 위에 물체가 놓여 있고 비탈과 나란하게 힘을 가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기 직전에 힘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 이 물체 토막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죠. 먼저 중력이 있고요, 그죠? 중력 mg가 있고, 그 다음에 비탈 위에 있는데 비탈이 이제 접촉이 된 상태에서 떠받쳐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탈이 떠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고요, Fn 또는 n.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찰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지 마찰계수를 제시를 해줬고, 그래서 힘을 이렇게 주고 있지만은, 안 움직이다가 미끄러지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끄러지기 직전이 어디로 미끄러지냐면은 아래로 미끄러지기 직전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힘 F를 가했지만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 힘이 더 커지는 순간 이제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막하고 이 비탈면 사이에 마찰력이 있을 건데, 그 마찰력의 방향이 아래로 미끄러지기 직전에는 그 미끄러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정지 마찰력의 방향은 정지 상태가 유지될 때 정지 마찰력인데, 그 방향 자체는 미끄러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마찰력을 제외한 모든 외력을 다 안다 했을 때는 외력과 반대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미끄러진다 하면은 미끄러지기 직전에 미끄러지려고 하는 방향하고 반대,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만약에 문제에서 힘 F를 더 강하게 줘서 센 힘을 가해서 이제 그럼 토막이 위로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미끄러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아래쪽이 정지 마찰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아래로 미끄러진다는 것은 이 마찰력을 제외하고 이 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 성분 중에서 중력의 성분이 있고, 그래서 mg의 요 힘의 성분은 얘가 세타니까 요 각도가 세타가 돼서,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직한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 빗면 방향으로 마찰력이 가해지는 이 빗면 방향으로 외부 힘이 mg 사인 세타하고 f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mg 사인 세타가 더 크다라고 하면 f, 그러니까 나란한 방향의 R자임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얘가 더 크다 그러면은 양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때는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 외부 힘과 반대 방향, 위쪽의 정지 마찰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F가 더 이 mg 사인 세타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은 이 R자임 자체가 위가 되는 거죠, 위쪽. 그죠? 그래서 그때는 R자임의 방향, 외부 힘의 방향이 위이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이 아래가 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찰력을 제외한 외부 힘의 방향, 그것을 가지고 마찰력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찰력이 등장하기 때문에 마찰력의 크기에 관해서는 이제 이 수직항력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제 6장에 들어와서 문제를 풀려면은 이 접촉면과 수직한 방향의 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평형관계죠. 그래서 수직항력하고 mg 코사인 세타가 균형을 이루는 거고, 비탈면의 나란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 미끄러지고 나면은 이제 이 평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R자임이 0이 아니게 되는데, 미끄러지기 직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지 마찰력을 얘기할 때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탈면의 나란한 방향으로도 아직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제 그 정지 마찰력이 버티다가 못 버티게 되는, 그래서 미끄러지는 순간이 되는 그런 경우를 따지면 되죠. 그래서 정지 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그 비탈면 위쪽으로 외부 힘 F하고 그다음에 정지 마찰력, 예, 그러니까 지금 mg 사인 세타가 더 커서 아래로 미끄러지고 하니까 정지 마찰력 위가 되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아래쪽으로 mg 사인 세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평형 관계를 우리가 따질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이 정지 마찰력이라는 것이 그 크기가 얼마냐? 크기는 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외부 힘하고 크기가 항상 같아요. 같게 되는데 미끄러지기 직전이라고 한다면은 최대로 얘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다가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은 요 수직 항력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 자체가 μs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최대값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끄러지기 직전이니까 미끄러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이 바로 그 요식에서 정지 마찰력을 구하면은 mg 사인 세타 빼기 대문자 f가 정지 마찰력이에요. 근데 그 값이 미끄러지지 않고 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조건이라면은 요것이 정지 마찰력이고 그 값이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조건이 유지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n이 mg 코사인 세타를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f의 크기가 요와 같이 mg 사인 세타 빼기 μs 코사인 세타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조건은 뭐냐면 정지할 조건이죠. 정지를 유지할 조건, 그죠? 그러니까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지한다는 것이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는 조건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위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로 미끄러지는 경우에 대해서 또 조건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이 힘이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요 값보다 작으면 아래로 미끄러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기 직전에 힘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의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정지 마찰력에 관여돼서 미끄러진다, 미끄러지기 직전이다, 아니면 미끄러뜨린다 하는 그런 표현에서 그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하고 미끄러질 조건이 있죠. 그 경계가 바로 정지 마찰력이 최대가 되는 건데, 그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죠.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은 정지 마찰력이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끄러질 조건은 외부 힘이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보다 커야 되는 거죠.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적절하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미끄러지기 직전의 힘의 크기, 그랬으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 예, 값을 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끄러지지 않을 f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죠? 예, 최소 요거보다는 커야 된다 하는 거니까, 예, 그럼 미끄러지지 않을 최소가 되는 거고, 아니면 표현을 바꿔서 미끄러지는 경우에 f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런 식으로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을 다 대입을 해보면, 예, 질량 6kg였죠. 그 다음에 중력가속 대입했고 60도, 그 다음에 그 정지 마찰 계수 대입을 해주니까 33N일 때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정지 마찰력 자체가 좀 까다로운 힘이다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